안녕하세요. 여행기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다루는 여행업 주 업무 관련 내용인데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우선 현지 여행사가 좀 크게 대형 사고로 줄부도 및 도망이 나오고 있는데, 여행사는 현지 여행사, 서울랜드사, 그 다음에 여행사, 보통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지금 1단계인 현지 여행사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데는 환율의 영향이 어느 정도 크거든요. 이전 영상에서도 다뤘지만 예약을 진행을 할 때 1350원 기준일 때 데파짓을 하고 방을 확보를 해놨는데, 이 손님들이 투숙할 때는 환율이 130원 차이가 나니까 보낼수록 마이너스가 되다 보니 그냥 간 보고 그냥 도망가는 거죠. 물론 현지 여행사가 저렇게 도망을 가더라도 중간에 벤더 역할을 하는 서울랜드사가 다른 현지 여행사를 구하겠지만, 제가 무수히 설명을 했지만 여행사 구조는 점조직으로 정말 매우 취약합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무너지면 약간 우르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구조인데, 저희랑 비슷한 게 원자재를 해외에서 사오는 기업이 좀 비슷한데, 철강이라든지 이런 기업이죠. 이런 데도 비슷할 겁니다. 정말 힘들 거예요. 근데 다만 지금 이런 기업들은 대부분 모체가 대기업이잖아요. 근데 여행업은 그렇지가 않죠. 여기에 뭐 환율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외교, 정치, 질병 등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여행업에는 대기업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하나투어나 모두투어도 대기업이 아닙니다. 완전 중견과 한 중소기업의 한 중간쯤에 위치해 있는 것 같아요. 이 기업들은 특히나 이렇게 좀 뒤숭숭한 시기에는, 그리고 뭔가 변화가 큰 시기에는 항상 여행업에는 사기꾼이 출몰을 합니다. 큰 사기를 치고 도망을 가는. 리먼 때, 그 리먼 브라더스 파산 때, 그 다음에 프랑스 테러가 한창 많이 있을 코로나 때, 그 다음에 사스, 뭐 메르스, 지카 바이러스 등 어떠한 이유로든 여행이 갑자기 대규모로 취소가 되거나 해당 행사를 진행을 시켜도 수익이 많이 남지 않는다면, 오래되지 않은 업체는 이번 뭐 베트남 푸꾸옥에서 발생한 것처럼 도망가 버리는 무책임한 현지 애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여행사도 이렇게 피해를 보는데 일반 소비자들이 피해를 안 당할까요? 진짜 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좀 이런 뒤숭숭하고 변화 많을 때는 꼭 제일 저렴한 걸로는 절대 예약하지 마세요. 그게 뭐든 간에 안 하셨으면 합니다. 몇만 원의 여행 일정을 버리고 사기로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고생은 진짜 하지 마세요. 여행업의 기본 자체가 수수료입니다. A업체 그다음에 B업체가 있다면, A업체가 5만 원에 파는데 B업체가 뭐 한 48,500원, 49,000원 이럴 수는 있어요. 근데 A업체가 5만 원인데 B업체가 4만 원. 이게 20%인 거잖아요. 이렇게는 정말 힘들거든요. 회사를 다녀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1%를 더 얻기 위해서 얼마나 큰 치열한 노력과 싸움을 합니까? 그래봤자 비교를 하셔도 큰 돈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럴 때 개인적으로 제일 비싼 거 기준으로 딱 바로 한두 단계 밑에 있는 업체에서 보통 진행을 하거든요. 평균을 내보면 한 평균보다 약간 위에 있는 가격으로 예약 진행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내용이 같은 현지에서 하는 같은 투어라도 그 투어를 안내하는 가이드의 태도 자체가 다를 겁니다. 여행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내가 힘들었던 걸 좀 보상받고 힐링받고 쉬려고 가는 거잖아요. 얼마 크지 않은 돈을 아끼고자 좀 여행 전체를 망치고 더 큰 돈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전 영상에서 너가 환율 이야기를 했었는데 뭐 지금 환율이 내려가지 않았냐 이러는데, 이게 계속 국민연금으로 너무 누르니까 지금 영상을 만드는 기준이 12월 30일에 14시거든요. 이렇게 또 하는 이유를 하나 본 것 같은데, 환율 올해 1439원, 마감 연평균 1422원, 역대 최고, 이렇게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저렇게 한,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이 마지막 환율 거의 뭐 대박앤세일 같은데 1420원에 눌렸다가 바로 또 1450원에 오는 게 진짜 다시 봐도 공포영화 수준이거든요. 이거는 경제 지식이 없는 제가 봐도 국민들 노후를 팔아서 달러를 세일하는 거지 환율을 잡는 게 아닌데, 그래도 못해도 1월 말까지는 그래도 버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막 그렇게 잡을 수 없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지난 11월 경주에서 한중 통화 스와프 갱신을 했잖아요. 1월 4일에서 7일까지 대통령이 중국에 방문을 하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분명히 한미 수합 달러는 거절되었으니까 100% 한중 통화 스와프 이야기할 것 같은데, 이게 가운데서 중립 외교하는 건 중요하지만 쟤들이랑 엮여서 지금 좋은 나라가 하나도 없잖아요. 이란 화폐같이 개똥으로 급 나라 같고, 베네수엘라, 네팔, 캄보디아 등등 위안화 지배율이 5%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아마 저기서 중국이랑 만약에 통화 스와프가 증액이 되거나 중국에 뭔가 조금이라도 기대되는 스탠스가 나오면 달러가 터져날 것 같은데, 사실 저는 경제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 정확히 얼마 달러가 오르는지는 뭐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알지도 못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이 안 바뀌었잖아요. 언젠가 뭐가 올 것 같은데 언제가 될지 모르니까 이번이 트리거가 되나? 언제 해결될지 하고 약간 그냥 무조건적인 방어밖에 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더 불안한 건, 이게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내년 지방선거가 있고 사실상 대통령 취임 후 첫 전국 선거라서 무조건 1,500원이 안 되게 돌려막기 할 것 같은데, 국민연금 약간 개박살나고 중국 경제 지금 엄청 안 좋거든요. 애들 박살날 때 같이 뭔가 딸려 들어갈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지금 연말에서 위에서 누르는데 바로 1,450원 튀어오르는 거 보고 너무 불안하고, 일단 여행사와 호텔 지상비 때문에 달러를 계속 모으지만 뭐 제가 뭐 마르지 않는 샘물도 아니고 환율이 아무런 개입 없이 한 1,330원 정도는 그래도 돼야 그나마 좀 안심을 할 것 같은데, 벌써 영상을 만드는 중에도 몇몇 현지 여행사들이 문제를 일으켜 서울의 모
여행사는 현지 여행사의 부도로 인해서 손님이 비행기 타고 여행지 도착 후에 문제 발생을 확인해서 바로 한국으로 귀국한 다음에 소송 준비한다고 하는데, 이게 시작이 아니라 연달아 발생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IMF 때도 대부분 무너지기 전에 먼저 취약한 부분부터 무너지잖아요. 그때 구조상 가장 취약하고 변화에 가장 빠른 여행사가 먼저 무너졌거든요. 당시 90년대에 온누리 투어가 제일 규모가 컸었는데 97년에 부도가 나면서 차후 IMF가 회복세로 들어가면서 하나 모두가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는데, 지금처럼 뭔가 빠르게 와닿는 것들은 리먼 때 정도가 아닐까 합니다. 코로나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지금은 뭔가 오기 전에 고요한 상태라서 그렇게 느껴져서 불안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네요. 저희 여행 길잡이를 구독하시는 분들도 혹여 당분간 해외여행 계획이 있으시다면 당분간은 여행사 통해서 예약을 해주시고, 여행사가 아니더라도 한국에 누군가는 책임을 질 수 있는 업체를 통해서 예약을 하시고, 홈쇼핑이라든지 영상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무조건 저렴한 상품보다는 단돈 1에서 2만 원이라도 더 높은 상품을 예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 번 얘기했지만 여행 사기에 대한 어떤 우리나라는 사기꾼에 대한 처벌이 정말 너무도 약하거든요. 사기를 치라고 그냥 방치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절대 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이번에 사례를 봐도 연말에 가족끼리 즐거운 여행을 생각하고 왔다가 엄청난 스트레스와 실망하는 걸 느끼기 때문에 스스로 조심해야 되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루빨리 좀 안정화되어서 여행사가 도망갔다는 둥 이런 업계에 안 좋은 소식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해당 영상을 마치고요. 해당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